안녕하십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물리화학 제11장 강의입니다. 몰레큘러 일렉트로닉 스트럭처 제2강입니다. 제2강은 몰레큘러 일렉트로닉 컨피규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짜 몰레큘러 오비터를 사용해서 분자의 전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몰레큘 중에서 제일 간단한 게 H2 플러스 몰레큘이라고 그랬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잘 살펴봤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 variational approach를 해요. 그래서 아토믹 오비탈에서 몰레큘러 오비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걸 리니어 컴비네이션에서 LCAO, MO, 리니어 컴비네이션 오브 아토믹 오비탈, 몰레큘러 오비탈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몰레큘러 오비탈 1s, 1s 두 개의 몰레큘러 죄송합니다. 아토믹 오비탈 1sa, A 아톰의 1s 오비탈, B 아톰의 1s 오비탈, H2니까 이제 수소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C1, C2라는 컨비네이션 코에피션트를 통해서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요. 근데 이것은 지금 몰레큘러 오비탈입니다. 그래서 몰레큘러 오비탈이 어떻게 이것으로 표현이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베리에이션 어프로치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그냥 한번 리뷰를 하고 바로 수소 원자에 대해서, 수소 분자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리에이션 에너지 이렇게 쓰죠. 이제 이거 왜 이렇게 쓰는지 여기서 H 사이에서 쓴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사이 스타하고 사이 스타하고 인테그랄 dr d타우 인테그랄 d타우에서 E가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되고 이제 이것이 분모로 이쪽 곳이 이제 분모로 들어가게 된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이것을 variational energy라고 그럽니다. variational energy인데 이것은 이제 여기 사이 대신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제 이거 저 두 개가 되니까 스퀘어가 됐어요. 뭐 스타 이건 지금 리얼로 생각을 하니까 그냥 스퀘어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걸 이제 이건 그대로 그냥 전개를 하면 될 것이고 이거는 오퍼레이터를 사이에 두고서 이제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개를 하게 되면은 맨 처음에 우리가 만나는 것이 C1S1SA 하밀토니안 C1 1SA 그러니까 C1의 제곱 1SA 하밀토니안 1SA죠. 그러니까 1SA 하밀토니안 1SA 그러니까 HAA라고 그럽니다. 이거 인덱스만 따고 그럼 이거 뭐였어요? A 이렇게 뒤에 하면 HAB 그렇게 되겠죠. 이것은 HBA, HBB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써주게 되면은 이것이 C1 제곱의 HAA 그러니까 HAB나 HBA나 같은 거니까 두 배의 C1, C2, 맨 처음에 C1, C2가 있었고 C2, C1이 있었는데 두 배의 C1, C2, HAB 그 다음에 C2 스퀘어, HBB 자 그렇게 분자가 됐고 분모는 이거 제곱 하니까 C1 제곱 S1SA 제곱 이 되고 인테그랄 했는데 그건 1이죠 값이. 근데 여기서 아직 1이란 뜻은 안 쓰고 그냥 SA를 썼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크로스 텀이 있었으면 두 배의 A, B, SAB 인테그랄 되죠. 그 오버랩 인테그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배의 SAB 이렇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식이 됐고, 자, 이것을 이제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다 집어넣어줘서, 아직 다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대충 이것만 정리한 것 같아요. 이것만 1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것을, 여기 2가 있었으니까, 이제 하나의 식으로 그냥 2 곱하기 이거는 위에 거. 그래서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제 이것이 variational energy인데 variational energy를 최소화하는 거. variational energy를 최소화할 때는 그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그 1차 미분이 0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개의 파라메타, variational 파라메타 C1, C2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결국은 에너지를 C1으로 미분하면 이게 뭐가 됐어요? 0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C1으로 미분하고 또 C2로 미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위에 거 C1으로 미분하니까 앞에 에너지 그냥 두고 이거 미분. 그래서 2C1, 2C2S 남고 이건 0. 왜냐하면 C1의 함수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거 C2로 미분하면 이건 없어지고
C1S 그리고 2C2 이렇게 되죠. 자, 요거 쪽은 이제 이렇게 해서 미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그냥 놔두고 미분해야죠. 그래서 그냥 놔두시고 요거 미분. 그래서 여기까지 저 왼쪽을 다 미분했어요. 이제 오른쪽을 C1으로 미분을 하면 2배의 C1 HAA 그리고 2배의 C2 HAB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C2로 미분하면 이거 없고 2배의 C1 HAB, 2배의 C2 HBB 이렇게 됐죠.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미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가 되냐면 이건 0이에요. 이것도 0이죠.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 이거 이퀄 이거 두 개의식만 나옵니다. 그 두 개의식에서 C1, C2를 결정하면 돼요. 왜? 방정식 두 개고 뭐 HAB, HBA, 그 밖에 SAB를 우리가 S로 썼어요. 이건 1로 썼기 때문에 S값 이런 거 다 계산하는 인테그랄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A, B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매트릭스 엘리멘트, 뭐 오버랩 인테그랄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값이 있는 거예요. 값이 있으니까 C1, C2에 대해서 E1 1차 연립 방정식이죠. 그래서 풀면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풀게 되는데 일단 이 C1에 대해서 그것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C1, C2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풀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E1 1차 연립 방정식인데 이게 지금 C1도 0, C2도 0 하면 성립하죠. 근데 이거는 뭐라 그래요? 이런 것은 트리비얼 솔루션이죠. 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냥 또 0이라고 하면은 싸이가 0이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없는 해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해가 구해지려면, 그러니까 non-trivial solution이 구해지려면 secular determinant가 0이어야 한다. 왜 그러냐면 0분의 0 타입이 나와야지 이제 구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secular determinant는 뭐라고 하냐면은 C1, C2의 개수들만으로서 determinant를 만들면 우리가 그걸 secular determinant라고 그러고 그것이 0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C1, C2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HAA-E, HAB-SE, HAB-SE, HB-E 이렇게 가져다 놓고 secular determinant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 0인데 여기서 우리가 HAA 값이 이거거든요. 그리고 SAA는 1이니까 이렇게 됐죠. 여기서 위가 됐고 마찬가지로 여기 그 표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다 미리 구해다 놨습니다. 그리고 HAB 값은 E1 S는 1이니까 플러스 K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E1 S 값을 그냥 아직 지우질 않았네요. S는 저 오버랩 인테그랄이기 때문에 이 값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E1-S 플러스 K 그리고 ES 이건 값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대칭이죠.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퀄 0인데 디터미넌트는 이거 곱하기 이거 빼기 이거 곱하기 이거가 푸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의 제곱,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로 하니까 이퀄 0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뭐에 대해서 풀어요? 여기서 뭐에 대해서 풀면은 에너지를 구하는 식입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에너지를 구하니까 에너지는 E1S, 그렇죠? 플러스 뭐로 나오죠? 왜냐하면 이거 이퀄로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에너지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네, 거기서 에너지 구하니까 E1S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S J 플러스 마이너스 K 타입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그냥 E1S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델타 플러스 마이너스.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냐면 여기서 해가 두 개가 나와요. 플러스 해가 있고 마이너스 해가 있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해가 있고 마이너스 해가 있는데 플러스 해 있을 때 C1, C2 결정하고 마이너스 해를 가지고 C1, C2를 결정하게 됩니다. C1, C2를. 근데 이때는 C1 equal C2로 나오고요. 계산해 보면 이때는 C1, C2는 마이너스 C1으로 나와요. 그래서 위쪽을 우리가 플러스라고 그랬고 아래쪽을 해를 구할 때 하나를 플러스라고 그랬고 이게 플러스로 될 때 이게 마이너스 된 걸 이게 마이너스 된 걸 마이너스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노테이션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사이를 1S의 C 같은 C인데 하나는 플러스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되는 C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C를 결정해 주게 되는데 그건 이제 노멀리제이션이
이게 이제 이것도 오비탈이니까 예, 아직 싱글 일렉트론 웨이브 펑션이에요. 예, 오비탈이니까 그 오비탈에 대해서 노멀리제이션 해줘야 되니까 이게 오비탈 노멀라이즈 돼야 되니까 노멀리제이션 하면 루트 2에 1 플러스 s 또는 마이너스 s 마이너스 s가 이제 노멀리제이션 콘스턴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노멀리제이션 콘스턴트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해 준 게 플러스 오비탈 마이너스 오비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플러스 오비탈은 루트 2 1 플러스 s 1sa 플러스 1sb 마이너스 오비탈은 루트 2의 1 마이너스 s 분의 1sa 마이너스 1sb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그런데 이것은 본딩 오비탈이에요. 그래서 뭐 b를 썼고 이거는 안티 본딩 오비탈이어서 a를 썼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는데 우리가 오비탈 에너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었어요. 이게 안티 본딩, 이게 본딩. 그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좀 포멀하게 왜 우리가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떻게 풀었었냐면 처음이라 제가 이 SA 1SA나 1SB나 같은 것이다. 수소 원자핵이 동등하니까 그냥 C가 같다 이렇게 놓고서 이제 풀었었던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variation에 의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테크닉을 잘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우리가 또 몰레큘러 오비탈 시어리들을 이제 이거는 원자핵이 2개 있었는데 아주 더 많아도 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챕터 마지막쯤에 가서 이제 휘켈 에모 아주 제일 생략된 아주 간략하게 보는 에모인데 아로마티시티를 잘 설명하는 유기화학에서 나오죠. 이제 그런 몰레큘러 오비탈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트리팍 방법도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베리에이셔널 메소드를 적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 이제 드디어 저희가 진짜 몰레큘, 뭐 이것도 사실 몰레큘이긴 하지만 H2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2에 대해서 일단 하밀토니안을 작성하기 전에 분자를 보면요. 먼저 A 아톰, B 아톰이 있어요. A 아톰, B 아톰인데 디스턴스가 거리가 R입니다. 그럼 보노펜하임 어프록시메이션 적용해서 이것들의 거리에 다시 말해서 뉴클리어 코오디네이트를 파라메터로 해서 그러니까 R을 파라메터로 해서 엘렉트론의 모션을 엘렉트론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뭐 이것을 고정되어 있는 I 거리에 고정되어 있고 엘렉트론들을 쓰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엘렉트론 1, 엘렉트론 2에 엘렉트론 1 그래서 이제 이것은 A, B에 되니까 이게 하이드로젠 뉴클레우스의 모션, 키네틱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따로 다루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걸 분리시키고 엘렉트론의 모션 그리고 잠깐 지우고 가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첫 번째 전자가 A 아톰 원자핵과 그리고 B 원자핵과의 인터랙션 뭐 트랙션이겠죠. 두 번째 전자가 A 원자핵과 B 원자핵의 인터랙션 그리고 두 엘렉트론 사이의 리펄전 그리고 이제 이거는 컨스탄트예요. 왜 R이 컨스탄트라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들어가서 뉴클리어 리펄전까지 생각을 해서 모든 포텐셜 에너지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좀 잘못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키네틱 에너지고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뭐 4파 엡실론 제로니 2니 뭐 H바 스퀘어니 다 1로 넣을 수 있죠. 아토믹 유니트를 썼을 때. 그래서 아토믹 유니트를 써서 이것을 표현해 주면 여기서 다 이거 1 전부 다 1 전부 다 1 전부 다 1 전부 다 1 아마 결국은 이 디스턴스하고 그리고 라플라시아만 남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아토믹 유니트로서 하밀토니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하밀토니안을 작성했으면 여기에 이제 웨이브 펑션을 집어넣어서 이게 하밀토니안이니까 하밀토니안 있고 사이 이 사이 슈레딩거 이퀘이션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뭘로 쓸 거냐 하는데 이것이 이제 뭐를 나타냅니까? 수소 원자가 아니라 수소 분자. 그래서 몰레큘러 웨이브 펑션이죠. 몰레큘러 웨이브 펑션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몰레큘러 오비탈의 프로덕트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아톰의 웨이브 펑션, 아톰의 스테이트 펑션, 그러니까 전자가 여러 개 있을 때 멀티 엘렉트로닉 아톰의 스테이트 펑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각각 엘렉트론의 아토믹 오비탈의 프로덕트로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몰레큘러 스테이트 펑션 어떻게 몰레큘러 웨이브 펑션은 몰레큘러 오비탈의
프로덕트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조금 아까 H2 플러스 몰레큘러 아이온에 대해서 오비탈을 구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싱글 일렉트론의 웨이브 펑션은 오비탈이잖아요. 그래서 몰레큘러 오비탈 그런 식으로 어떻게 linear combination of atomic orbital로 해서 molecular orbital을 만들고 그 각각의 오비탈 그 오비탈들을 사용해서 그 오비탈들의 프로덕트로서 곱으로서 molecular wave 펑션을 작성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그러니까 molecular orbital 몇 개 필요해요? 2개. 그래서 molecular orbital 2개를 여기다 프로덕트로 이거에 전체 웨이브 펑션을 만들 수 있죠. 근데 몰레큘러 오비탈 뭐가 있었어요? 에너지 제일 낮은 게 아웃파워 프린시플 대로 따라가자면은 사이 플러스가 있었죠. 거기에 하나를 집어넣을 수 있고 또 사이 플러스에 두 번째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스핀을 다르게 하면. 자, 그래서 우리의 여기 현재 이 몰레큘러 오비탈은 이런 프로덕트로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본딩 오비탈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는 사이 L을 갖고 하나는 사이 B였고 이게 사이 B가 사이 플러스였고 이것이 사이 마이너스였던 그거 바로 우리가 전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게 스페이셜 파트만 했었어요. 그렇죠? 스페이셜 파트만 했는데 여기 뭐가 붙어야 됐습니까? 스핀 파트가 붙어야 되죠. 그 스핀 파트가 붙게 되면 또 뭐가 문제가 돼요? 이게 엘렉트론이기 때문에 엔타이시메트릭하게 또는 엔타이시메트라이즈 되게 웨이브 펑션을 작성해야 됩니다. 엔타이시메트리를 그냥 해주는 방식이 뭐라고요? 슬레이터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방식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엘렉트론은 쌓이는 거니까 엘렉트론 인덱스는 이렇게 밑으로 가고 그다음 오비탈 인덱스가 사이 1, 사이 2, 사이 3 오비탈 인덱스가 가는 이런 디터미넌트를 만들고 루트 n 팩토리얼 분의 1 하면은 바로 이것이 n 엘렉트로닉 웨이브 펑션, anti-symmetrized 된 웨이브 펑션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했었습니다. 저기 아톰 쪽에 헬륨 아톰 쪽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아토믹 오비탈을 썼지만 이번에는 몰레큘러 오비탈들을 사용해서 알파 이건 이제 오비탈 인덱스 사이 B 알파, 사이 B 베타 오비탈이죠. 1번 일렉트론, 2번 일렉트론. 엘렉트론이 현재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된 것이 이제 anti-symmetrized 된 하이드로젠의 몰레큘러 웨이브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개한 것이 밑에 있는데 전개하고 보니까 사이 B1, 사이 B2는 항상 똑같이 있죠. 뭐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나 다 똑같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스핀 파트만 모아서 알파 1, 베타 2, 그렇죠? 그 다음에 베타 1, 알파 2, 알파 1, 베타 2 마이너스 베타 1, 알파 2인데 알파를 먼저 썼어요. 그리고 루트 2분의 1은 그냥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냥 위에 것을 쓴 것이고요. 딱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symmetrized 된 몰레큘러 오비탈을 작성을 했습니다. 몰레큘러 오비탈 프로덕트를 작성을 한 거죠. 1번 전자, 2번 전자 하더라. 이게 그러니까 몰레큘러 웨이브 펑션이 된 겁니다. 그럼 이 몰레큘러 웨이브 펑션을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이 사이 B를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ACAO, MO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 방식이 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아토믹 오비탈을 몰레큘러 오비탈 만들고 몰레큘러 오비탈 프로덕트로 몰레큘러 웨이브 펑션 만든다.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웨이브 펑션은 이제 그럼 꼴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썼지만 아까 사이 B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루트 2의 1 플러스 S분의 1에 어떻게 됐었죠? 어떻게 됐었냐면은 1SA의 1번 전자 그리고 1SB의 저기 인덱스까지는 안 줬어도 되는데 하여간 이렇게 이렇게 이제 1번 전자가 그렇죠. 이게 하나의 오비탈이니까 1번 전자가 다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거에 그러니까 이게 업된 거에 있었고 다운된 거에 똑같이 들어가지만 어떻게 되냐? 1SA에 2번이 들어가고 1SB에 또 2번이 들어간 게 이렇게 컨비네이션에서 하나의 오비탈이 된 거니까. 네,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전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2번이 되겠고 이게 1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의 프로덕트가 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몰레큘러 웨이브 펑션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 구할 수 있겠죠? 에너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H 사이는 E 사이. 거기서 사이 스타 해주고, 인테그랄 D 타우 했는데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니까 에너지는 인테그랄 사이 스타 치 사이 D 타우. 이게 2 빼고 난 나머지가 1이죠.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 콘스탄트 루트 이게 붙은 거예요. 이건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와서 이제 스퀘어가 된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구하게 되면은 그 에너지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바인딩 에너지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원래 1SA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본드가 만들어질 때 그 몰레큘러 오비탈이 시그마 G1s란 말이에요. 여기 두 개가 들어가니까 이만큼 에너지 두 배가 바인딩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바인딩 에너지 계산해 보니까 0.099 하트리입니다. 이게 260kJ per 몰이에요. 네. 1 하트리가 625, 2625.5 줄 per 몰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되겠죠. 2625.5 곱하기 0.99 하면은 2260 정도 되겠네요. 정도는 딱 그렇게 되죠. 자, 그리고 그 미니멈 디스턴스 구한 게 여기 얘기합니다. 이거 구한 게 1.61 A0 보 레디우스니까 85 피코메타 정도 돼요. 1보 레디우스가 52.17 뭐 이렇게 52.2 피코메타 정도이니까 85 피코메타가 1.69 해주면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익스페리멘털 밸류가 0.174 하트리에요. 굉장히 크죠. 457 킬로줄 포몰. 그리고 이게 1.4하고 74.1 피코미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s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몰레큘러 오비탈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아요. 실제로 보면은 이건 확실하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분명히 본딩이 생겨요. 근데 이 디스턴스가 지금 85 피코미터에 잡혔고, 근데 이 익스페리멘털 밸류는 74 피코미터에 잡히고, 이거 자체가 뭐 260 킬로줄인데 얘는 한 450 킬로줄. 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한 뭐 200 킬로줄 차이가 나니까 거의 두 배, 거의 두 배. 그래서 이제 이거 못 쓰겠구나.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적인 의미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개선함으로써 실험치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익스텐드해서 좀 잘해보자 해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뭐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아니 뭐 양자화학 흐름을 이제 교과서적인 이제 접근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히스토리컬한 접근의 그 어떤 향수랄까 계속 그런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값들에 접근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우리 웨이브 펑션을 했더니 그게 어떤 거였냐면 뭐 이런 거 그렇죠? 이제 1SA 플러스 1SB의 프로덕트 함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여기다 쓰겠습니다. 1SA의 1번 플러스 1SB의 1번 하고요. 네, 이렇게 좀 그리고 1SA의 2번 하고 1SB의 2번 하고의 프로덕트였어요. 그쵸? 그 웨이브 펑션 자체가 이게 웨이브 펑션 몰레큘러 오비탈이었는데 몰레큘러 오비탈 프로덕트가 되니까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은 SA인데 1, 2번 SA 그쵸? SASB인데 1, 2번. 그래서 SASA인데 1, 2번, SASB인데 1, 2번. 거꾸로 갔나요? SBSA인데 1, 2번. 그 다음에 SBSB인데 1, 2번.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자, 이렇게 네 텀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A번 아텀에 전자가 두 개 있는 거죠. 이거는 B번 아텀에 전자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A, B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는 H가 있었는데 얘가 마이너스, 여기 두 개가 마이너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이오닉이라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거는 A에 전자가 두 개 있으니까 HB에는
플러스가 된 아이오닉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아이오닉이라서 50%가 이 두 개 아이오닉이고 이거는 골고루 하나씩 있는 거죠. 이것은 H 이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뭐 소위 코밸런트한 것이 50%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봐요. 근데 사실은 어떨까요? 거의 이쪽이 많겠다고 보죠. H 플러스 H 마이너스 이온성도 양적학에서는 조금 허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코밸런트를 C1, 아이오닉을 C2에서 C1, C2를 베리에이셔널 파라메터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C1, C2를 가장 작은 에너지, 베리에이셔널 메소드에서의 강점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플렉시블한 웨이브 펑션을 사용해서 트라이얼 펑션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가장 낮추게 되면 그것이 가장 그 트라이얼 펑션으로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선의 결과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C1, C2를 조정을 해서 가장 적은 에너지가 되도록 이걸 맞춰줍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 260이었는데 386kJ이 됐어요. 그리고 85 피코메타가 74 피코메타. 익스페리먼탈 밸브는 457. 아직도 좀 갈 거리가 멀죠. 한 100kJ 떨어졌죠. 그런데 디스턴스는 비교적 잘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플렉시빌리티를 증가시킴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일단 한 가지 생각이고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은 항상 또 가능한 경우가 아니죠. 이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동일한 호모뉴클리오 다이아토믹이고 또 간단한 경우고 1S만 사용하는 경우고. 그런데 1S 말고 왜 여기서 트라이얼 펑션이 꼭 1S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수소 원자 두 개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수소 원자 두 개가 만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수소 분자를 만들었으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 수소 원자 오비탈 1S와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라운드 스테이트 수소 원자 오비탈 1S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수소 분자 오비탈 만들면 좋겠다. 그렇겠다. 리즈너블 하죠.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사용을 했지. 그래서 1S뿐만 아니라 2S 사용을 해도 되고 펑션이라는 입장이지 그게 원자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P도 사용을 하고 3S도 사용하고 3P도 사용하고 3D도 사용하고 많은 오비탈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코에피션트들을 이거는 이제 호모뉴클리오이기 때문에 같은 코에피션트를 두는데 만약에 다른 뉴클리우스면 이 C1, C1A, C1B, C2A, C2B 이렇게 다르게 써도 되거든요. 이렇게 코에피션트들을 베리에이셔널 파라메터로 해서 그것들을 조정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에너지를 구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셀프 컨시스턴트 필드 하트리팍 메소드라고 그래요. 사실 하트리팍 메소드 우리가 아tom 활적에 했죠. 그랬는데 콜로스 볼리비츠라고 하는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0개를 사용해요. 텀을 이런 거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그래서 457kJ을 74.140 피코메타를 맞춰낸다는 얘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근데 굉장히 인텐스한 계산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ore flexible orbital trial 펑션을 사용해서 하는 이 제너럴한 방법, 그러니까 어떤 트라이얼 펑션을 쓰든지 그것을 사용해서 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하트리팍 루탄. 아마 제 생각엔 이게 덴마크 뿐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네덜란드거나 로탄 이렇게 읽을 겁니다. 그래서 로탄, 하트리팍, 로탄, 에소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전하는데. 그래서 루탄. 네. 자,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 CI를 이걸 트라이얼 펑션을 쓰고 CI를 결정하는 거죠. 이건 이제 임의적인 것보다도 가장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함수가 많아지면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컴퓨터 타임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함수 이런 트라이얼 할 때 이 베이시스라고 그러거든요. 이 베이시스 펑션 숫자를 적게 하고 계산이 쉬운 걸 쓰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또 해야 되죠. 그래서 무조건 많이 넣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적게 쓰고 잘 나오게끔 이런 베이시스를 잘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베이시스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써보기도 하고 늘려가면서 하기도 하고 해서 가장 좋은
에너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구한 것을 우리가 하트리팍 리미트라고 그래요. 이따 왜 리미트란 말이 붙게 됐냐면요. 결국은 아토믹 오비탈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서 만들게 돼요.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거의 그 방법을 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냐면 그것보다도 더 넘어가서 그렇게 생성된 몰레큘러 오비탈들의 프로덕트로서 몰레큘러 웨이브 펑션이 작성이 돼요. 이렇게 프로덕트 웨이브 펑션으로 했을 때 리미트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여긴 자유가 있지만 이렇게 해도 더 이상 개선이 안 되는 그 극치, 그 리미트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것을 하트리팍 리미트라고 그러고, 그 리미트에서 얻어진 값과 실제 값과 어떤 식으로든지 얻을 수 있다면 그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correlation energy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구한 아토믹 오비탈들은 다 슬레이터 타입 펑션이에요. 그래서 슬레이터 타입 아토믹 오비탈.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이런 2의 마이너스 뭐 제타든 뭐 여기서 끝이라고 했는데 이런 타입의 그 n분의 이런 타입의 오비탈을 익스포넨트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슬레이터 타입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그 일반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노멀리제이션 콘스탄트가 있고요. R의 n-1승 2의 마이너스 제타 R, 그 다음에 이제 스페리컬 하모닉스가 붙죠. 뭐 스페리컬 하모닉스는 같지만 이것 대신에 이게 사실 계산이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 게 쉽지만 컴퓨터로 빨리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보다 금방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게 뭐 10분의 1, 100분의 1 타임에 계산할 수 있는 게 가우시안 펑션이 있습니다. 유사해요. 뭐 노멀리제이션 콘스탄트 있고 이건 2의 마이너스 시그마 R이지만 이건 2의 마이너스 알파의 R 제곱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위에 거는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차이입니다. 이것은 벨 쉐입드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전기 분포 곡선도 그건데 바로 가우시안인데 이게 가우시안의 특징은 가우시안 곱하기 가우시안은 가우시안입니다. 그렇게 돼요. 여기선 그런 특징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 인테그랄 보통 우리가 사인이 이런 오버랩 인테그랄이니 여기 뭐 오퍼레이터가 들어간 인테그랄이 많이 계산을 하거든요. 자, 그런 인테그랄 계산할 적에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가우시안 타입 펑션을 쓰고 대신 많이 쓸 수가 있죠. 여기는 이거 하나 쓸 동안 뭐 10개도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주 테크니컬하게 얘기를 하면 이 슬레이터 타입 오비탈, 아토믹 오비탈들을 가우시안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줘요. 여러 개의 가우시안을 써서. 그래서 아토믹 오비탈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몰레큘러 오비탈 만들고 그걸 몰레큘러 오비탈의 프로덕트로서 전체 몰레큘러 웨이브 펑션을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여기서 메카닉스, 그러니까 흐름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트리팍 리미트를 H2에 대해서 계산했어요. 그러면 하트리팍 리미트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1.4는 맞는데 에너지가 사실 형편없이 떨어지죠. 코릴레이션이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LCA-OM은 그냥 플랫하게 1SA, 1SB 그랬을 때 뉴클리어 차지도 그냥 1 주고 했을 땐 토탈 에너지 이거, 바인딩 에너지 이거. 맨 처음에 우리가 했던 거 바로 그겁니다. 본드링스 이거. 생각나시죠? 근데 이제 뉴클리어 차지를 이펙티브 뉴클리어 차지, 그 바리에이셔널 파라미터로 써서 요것만 변화시켜주면 1이 1.197로 되는데 이건 숫자적인 의미입니다. 아무튼 이제 여기서는 피지컬한 미닝을 찾기 좀 어려워요. 토탈 에너지 이렇게 나오고 바인딩 에너지가 어떻게 0.16까지 올라가는데 0.12로 금방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1.38로 줄고요.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플렉시블한 파라미터를 써서 했는데 아까 얼마 나왔으면 1.4 이건 잘 맞았는데 이게 좀 잘 안 맞았죠. 여기다 조금 더 해갖고 이렇게 각 익스포넨트를 각각 익스포넨트를 더 조정을 해주면 이게 조금 더 좋아져서 근접한 값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하트리팍 리미트 최대한 잘해본 게 한 이 정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새 스테이트 오브 아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들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베이스 셋 쓰고 방법도 하트리팍을 넘어서 더 좋은, 더 정밀한 방법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는 건 그라운드 스테이트 계산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익사이트 스테이트들이 이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식을 썼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몰레큘러 텀 심볼입니다. 우리 이제 조금 이따 공부하도록, 아니면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각자가 그 다 몰레큘러 엘렉트로닉 컨피규레이션이고요. 그 컨피규레이션에 대응하는, 그걸 나타내는 코드가 있겠죠. 어떤 기호가. 그걸 몰레큘러 텀 심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 시그마 G 플러스, 근데 2S 뭐 2S 시그마, 거기서 온 거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제 생각엔 이걸 그린 것 같고, 그렇죠? 1S 1S니까. 그다음에 이게 엔티본딩, 이게 본딩, 엔티본딩.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하이어, 그 이상의 에너지 레벨들이 이렇게 좀 만들어진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H2를 이제 좀 벗어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좀 특이한 코릴레이션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에 있어서 그래요. 이게 좀 특별히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이 유나이티드 아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H2의 그렇죠. H2의 유나이티드 아톰은 뭘까요? HH가 두 개 합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HE입니다. 그렇죠? 전자 두 개짜리니까. 예. 그래서 이 전자 He의 1s 오비탈하고 H2가 됐을 때의 그 시그마 오비탈하고 이게 뭐 코레스폰딩, 그래서 코릴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코릴레이트 돼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시그마 P 시그마 2P하고 코릴레이트 돼 있고, 이거 유나이티드 아톰에서. 그래서 아톰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동등한 두 개로, 그러니까 호모뉴클리어죠. 동등한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지면서 그 몰레큘러 오비탈들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아톰이잖아요. 이 아토믹 오비탈이 몰레큘러 오비탈을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작성을 해요. 그래서 이건 좀 쉬웠지만 조금 나중에 가면 이게 좀 상당히 좀 잘 이해가 안 되게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쪽으로서 아톰이 세퍼레이트 된 거고 유나이티드 아톰인데, 세퍼레이트 아톰이 되는 건 사실 몰레큘입니다. 그래서 몰레큘러 시그마 G 1S, 시그마 U 1S 이렇게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H2는 그것이 우리식 표현대로 하면 시그마 스타 1S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이것은 여기까지 끝이죠. 사실 H2는 여기 두 개만 사용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에너지 레벨들이 이렇게 H2에 대해서는 성립이 되고, O2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립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순서가 바로 뭐냐면은 이 몰레큘러 오비탈들의 그 에너지 레벨 다이어그램이 여기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코릴레이션 다이어그램이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B2, O2 이렇게 이제 에너지 레벨을 그린 거예요. 물론 지금 저기 이 시그마 아까 우리가 했던 G1S, 시그마 U1S 이거 스타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여기는 안 붙였네요. 친절히 안 붙여줍니다. 이건 어디 있을까요? 저 밑에 있어요. 아마 여기가 지금 여기가 한 7층인데 한 뭐 3층이나 4층이나 아니면 더 지하층까지 내려가야 될지 몰라요. 저 밑에 있습니다. 굉장히 멀어요. 이 에너지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안 그렸고 시그마 G2S, 시그마 G2S 여기부터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비탈이 원래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코릴레이션 다이어그램 상에서 지정해 준 바도 그렇고, 또 실제로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몰레큘러 오비탈들을 쭉 가지고 있죠. 만들죠. 그래서 몰레큘러 오비탈들을 만들어서 몰레큘러 오비탈들의 에너지를 옵티마이즈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쭉 놔주게 되면은 맨 처음에 시그마 G1S, 시그마 U1S, 시그마 G2S, 시그마 U2S, 시그마 G2P, G, 파이 U2PX, 파이 U2PY 이게 이제 에너지 같은 거예요. 파이 G2PX, 파이 G2PY, 파이 U2PG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게 이 시그마 G2P가 상당히 가까워요, 얘하고. 근데 이건 오큐파이 된다고요. 그러므로 이게 이쪽으로 쫓겨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그 에너지 레벨의 순서가
코렐레이션 다이어그램에서 아까 오다 보면 그렇게 됐어요. 이건 이쪽 왼쪽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나이트로젠까지는 이쪽을 사용을 합니다. 옥시전부터는 이쪽을 사용하게 돼요. 예, 예. 그런데 뉴클리오 차지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잡아 당겨져서 내려와요. 내려오니까 얘가 더 이상 얘하고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 자기 자리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것이 이것과 소위 충돌한다? 뭐 충돌하는 건 아니지만 그 에너지전적으로 불안해지니까 얘가 더 올라가고 오히려 이게 더 낮아지는 그 에너지 레벨의 스위칭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주기 아톰들의 분자 호모뉴클리오 다이아토믹스 그러니까 Li2, Be2, B2, C2, N2, O2, F2, Ne2까지 이게 쭉 전부 다 전자 배치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2는 원자 번호가 5번이죠. 5번이니까 1s 두 개는 이미 다 써버렸을 거고 저 밑에 세 개가 이제 이 2s, 2p에 있어야 되는 거죠. 2s, 2p에 세 개가 있었는데 분자가 돼서 몰레큘러 이건 이쪽은 아토믹 오비탈이고요. 몰레큘러 오비탈이 되니까 뭐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이 두 개 있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지죠. 오케이. 예. 만약에 이렇게 되었었다면은 아래서 이렇게 두 개가 돼 있겠죠. 이쪽 걸 썼다면은. 예? 근데 이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거 이렇게 됐어요. 산소의 경우는 1s에 두 개 있었고, 그러니까 2s에 두 개 있고, 2p에 5개가 있어서 전체 8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거는 이미 다 4개를 썼고, 이거 2개 채웠고, 여기서 4개씩 채워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 정도, 7, 8개 이렇게 채워져요. 자, 이거 둘 다가 B2나 O2나 다 파라마그네틱입니다. 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홀전자가 있다는 뜻이죠. 이런 게 있죠. 여기도 있죠. 근데 만약에 B2가 이 정기적인 이걸 했다면 여기서 이렇게 페어링하고 이런 게 없어져요. 근데 B2가 마그네틱 하다고요. 파라마그네틱이죠. 그래서 이렇게 몰레큘러 오비탈 에너지 레벨이 스위칭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사실 직접적인 증거는 이거 측정을 해보면 돼요. 어떻게? 포토 엘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에서 이거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그냥 뭐 자석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뭐 이렇게 포토 엘렉트론 스펙트로메타까지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문제라서 그냥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LCAO 에너지 레벨 다이어그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자들의 전자 배치, 다시 말해서 몰레큘러 엘렉트로닉 컨피그레이션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몰레큘러 레벨 다이어그램을 몰레큘러 오비탈 레벨 다이어그램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됐으니까 이제 그걸 보게 되면은 이제 1s 시그마 g1s 시그마 u1s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게 H2 플러스 H2 H2 플러스 H2 다 이게 여기 이거 사용하는 거죠. 전자 4개가 맥시멈인 거. 그래서 엘렉트론 숫자가 하나, 둘, 셋, 넷인데 이렇게 컨피그레이션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 G1S에 하나, 얘는 시그마 G1S에 사실 1은 안 써도 되는데 1S에 2개, 이건 시그마 G1S에 2개, 시그마 U1S에 하나, 시그마 G1S에 2개, 시그마 U1S에 2개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본딩 오비탈, 얘를 안티 본딩 오비탈. 그래서 본딩 오비탈의 이것은 제가 이거 좀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본딩 오비탈의 이것은 엘렉트론이 하나, 이거는 2개, 이건 본딩 오비탈에 3개, 본딩 오비탈에 죄송합니다. 본딩 오비탈에 2개, 본딩 오비탈에 2개죠. 엔티 본딩 오비탈에 하나, 엔티 본딩 오비탈에 2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엔티 본딩은 마이너스로 표시했는데 왜 그러냐면 본드 에너지를 상쇄하잖아요. 사실 더 많이 상쇄해요. 엔티 본딩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네트 본딩 오비탈은 네트 본딩 엘렉트론 숫자는 하나. 그래서 네트 본딩 엘렉트론의 숫자는 네트 본딩 엘렉트론의 숫자는 1, 2는 맞고요. 왜냐하면 안티본딩이 하나도 없으니까. 안티본딩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 다 지워졌네. 그래서 이거는 하나, 둘, 네트 본딩이 하나, 0 그렇게 되죠. 그래서 본드 오도는 네트 본딩 엘렉트론의 반. 이게 본드 오도죠. 네.
그래서 본드 오드가 2분의 1차 결합, 일중 결합, 2분의 1중 결합 또는 결합이 없는 거다. 그래서 본드 에너지 보면은 이게 268이면 거의 2배입니다. 근데 2배까지는 안 돼요. 그리고 상당히 이거하고 유사하게 줄어듭니다. 근데 더 많이 줄어들죠. 여기서 올라온 것보다. 이 이유는 뭐냐면 엔티본딩이 더 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딩 에너지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이게 무슨 컴플렉스처럼 만들어요. 본드 에너지 거의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106 피코미터, 74 피코미터, 108 피코미터. 이게 작으니까 이것도 커지거든요. 6000 피코미터 정도 되면 한 60옹스트롱 되니까 이건 뭘까요? 그냥 반데바스 컴플렉스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컨 로우 엘리먼트에 대해서 리튬부터 네온까지 이렇게 해서 Li2, B2, B2, C2, N2, O2, F2, Ne2까지 해서 엘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을 이렇게 그 오비탈 오더를 해놓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바로 요거 시그마가 여기 먼저 내려오고 아니죠. 여기까지가 전부 다 이거 K는 1S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S까지가 여기고 시그마가 이 위로 올라갔거든요. 얘는.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그마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제 그거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쭉 갔죠. 그리고서 얘들은 이걸 쓰지도 않고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놓고 보면 본도도는 이제 네트 본딩 엘렉트론 숫자가 2개니까 1차. 이거는 이제 결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본딩, 엔티본딩 완전히 상쇄된 거. 그다음에 이제 1차, 2차, 3차, 2차, 1차 결합이 되고 이것도 이제 본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충 본드 랭스도 그 결합 차수가 네트 본딩 엘렉트론이 증가하면 짧아지고요. 본드 에너지는 증가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옥시전 스피시스도 아까 옥시전 오비탈 보셨습니다만 보통 옥시전이 엔티본딩이 이렇게 2개 있는 거거든요. 엔티본딩에. 그러니까 이게 빠져주면 본드가 세지겠죠. 그리고 더 들어와주면 본드가 약해질 거고. 그래서 일단 이것을 본드 오더가 2였는데 하나 빠지니까 2분의 1차가 늘었고 하나 증가하니까 2분의 1차가 줄고 2개가 증가하니까 1이 빠지죠. 그래서 본드 랭스는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짧아지고 길어집니다. 이거 본드 에너지를 봤을 때 더 커지고 더 작아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 엘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렉처가 상당히 길어져가지고 이제 좀 지루하실 것 같은데 뭐 있는 거 다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튬 같은 거 보면은 오비탈이 좀 3개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오비탈의 엘렉트론 덴시티를 이렇게 맵을 그릴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 합쳐놓으면 이렇게 보여서 코어 엘렉트론들이 소위 난본딩 엘렉트론들이 집중을 하고 본딩 엘렉트론들이 그러니까 우리 뭐 봤어요? 시그마 오비탈 그거 봤죠? 시그마 2s 오비탈 그 모양 그대로 보인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여기 리튬, 베릴륨, 카본 B2는 사실 본능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들만 주로 다 써주면 이렇게 인너 오비탈에서 출발해서 전체 오비탈까지 모양들을 다 이렇게 일렉트론 덴시티 그릴 수가 있고 있는 것들은 여기서 4개라고 하는 건 여기 엘렉트론 4개 들었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엘렉트론 덴시티 맵을 이렇게 컨투어 맵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이거 어떻게 아느냐 찍어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토 엘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 해보면 그것이 뭐냐면 에너지를 줬을 때 그 엘렉트론이 튀어나갈 때 그걸 감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오비탈에 있는 엘렉트론들의 에너지 레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제일 낮은 게 어디겠어요? 제일 위에 있는 게 그렇겠죠. 그래서 이 지금 뭐 하나 N2로 하죠. 그러니까 얘를 제일 먼저 볼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 G를 먼저 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파이를 보고요. 2개 얘들. 그 다음에 2S 시그마 2S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시그마 G2S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나타나는데 이건 코어기 때문에 아주 밑에 있어요. 그리고 40메가줄, 메가줄 퍼몰이거든요. 그러니까 1, 2메가줄, 뭐 3, 4메가줄 이건 아주 인너 코어.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가 한 7층이면 거기는 굉장히 뭐 지하층이거나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죠. 여기 4고 10배 약간 오더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토 엘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로 엘렉트론의 그 스트럭처를
뭐 일렉트론의 자체 구조가 아니라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주 나왔던 일반화학 그림인데 이게 자석이에요. 뭐 N극이 어디고 S극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N극, S극 그렇게 하나요? 아무튼 S극, N극 해나 이게 그런데 이 액체 산소를 여기다 떨어뜨리면 붙습니다. 액체 질소는 그냥 쭉 떨어져 버려요. 왜 그런 거 하니 옥시전 컨피규레이션상에서 이렇게 싱글 엘렉트론들이 언페어드 일렉트론이라고 그러죠. 그것들이 패러럴 스핀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파라마그네틱하다라고 말하고 마그네틱 필드에 끌립니다. 그런데 나이트로젠은 전부 다 필드 쉘이라 다 상쇄를 해서 이런 파라마그네틱 프로퍼티가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다이아마그네틱이라고 하고 마그네틱 필드에서 뭐 리펠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헤테로 뉴클리어 도 되죠. 여태까지는 다 호모 뉴클리어만 했는데 헤테로 뉴클리어 할 적에는 에너지가 유사한 거야 된다고 했어요. 이 아토믹 오비탈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몰레큘러 오비탈이 되려면은 그래서 에너지가 유사한 것끼리 또 시메트리가 맞는 것끼리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일단 HF는 본드 하나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알파 아톰의 p 오비탈 두 개는 남본딩으로 그냥 참여하지 않고 p 오비탈 하나하고 1s 오비탈하고 에너지가 그래도 좀 차이는 나지만 비슷하게 유사하게 돼서 시그마 오비탈을 하나씩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p 오비탈이 이렇게 있으면 f가 있으면 h가 있고 해서 이렇게 오버랩해서 오비탈이 오버랩해서 이제 결합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에너지 레벨 다이어그램 보면 이거는 이제 2s라고 하는 건 2pg라고 하는 건 2px라고 하는 건 다 이제 f의 난본딩 오비탈 이거 난본딩 오비탈들이고 얘가 이제 바로 이거네요. 이것이 이제 본딩 오비탈이고 이것이 난본딩 오비탈에서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일렉트론이 여기 두 개 들어가니까 이것이 이 사이에서 결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헤테로 뉴클리어 이건 이제 호모 뉴클리어고요. 이런 CN-나 CO 같은 것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냐면은 그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CO 오비탈의 오비탈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일 높은 것부터 들어오겠죠. 이쪽에. 그래서 시그마 2p g 그 다음에 파이 오비탈들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보이겠죠. 이거 있고 이거 보이겠고 이건 굉장히 밑에 있겠죠.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 보통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은 보통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이게 그 최외각 그러니까 밸런스 일렉트론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하트리팍을 사용해서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건 베이스 셋 이름입니다. 그래서 6개의 가우시안 펑션을 써가지고 또 3개의 가우시안 펑션을 써가지고 이 오비탈, 그 인너 오비탈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s 오비탈이겠죠. 그러니까 p 오비탈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631G 스타. 이건 폴라라이제이션이 들어갔다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베이스 셋 이름입니다. 그래서 보통 표준 베이스 셋으로 저거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각 아톰마다 이런 걸로 해서 그 베이스 셋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톰을 나타내는 베이스 셋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몰레큘러 오비탈을 이제 작성을 해내는 게 이런 하트리팍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코에피션트를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H2, Li2, HF, NaH, HCl, LiCl, CO, N2, ClF, L2, Li2, Na2, NaCl, Cl2, F2에 대해서 본드 랭스를 쭉 계산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에너지를 비교하면은 좀 어려워요. 근데 본드 랭스는 특히 이런 방식이 6도리언즈 스타 방식이 지오메트리는 그래도 거의 근접하게 잘 맞춰줍니다. 지오메트리는 비교적 쉽게 잘 맞춰줘요. 그래서 몰레큘러 아까 컨피규레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에 관계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걸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토믹 몰레큘러에 대해서 텀 심볼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아토믹은 좀 이게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왜냐하면 다이아토믹은 본드 하나잖아요. 그 본드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 본드가 어떤 본드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럼 이 본드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다 앵귤러 모멘텀들이 있어요. 그럼 앵귤러 모멘텀 값을 가지고 전에 우리 아토믹 오비탈 할 때도 아토믹 오비탈의
그 상태를 나타내는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심볼이 있다. 스테이트 심볼. 그 아토믹 텀 심볼 했잖아요. 이게 몰레큘러 텀 심볼. 사실 몰레큘러 본드의 텀 심볼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 값이 0, 1, 2, 3, 4, 5일 때 이건 시그마는 보통 2를 주고요. 파이는 죄송합니다. 0을 주고 파이는 2를 주고 해서 엘렉트론이 몇 개 있느냐 가지고 이거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0이면 시그마, 1이면 파이. 근데 이거는 알파벳 그리스 알파벳, 헬라어 알파벳 대문자입니다. 델타, 파이, 감마, 에타. 까지. 원래 SPDFGH였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그걸 쓰고 스핀 멀티플리시티 여기 쓰죠. 스핀이 얼마냐 하면은 그 스핀에 대해서 여기다 써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냐면 평면이 있어요. 그 평면에 대해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왜냐면 이거 안티시메트릭 하니까. 그쵸? 그거는 이제 시그마 스테이트에 대해서만 해요. 여기에 대해서만. 나머지는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같아. 플러스 플러스면 이게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엘렉트론이 있어요. 한 엘렉트론의 오비탈은 플러스인데 다른 엘렉트론의 값은 마이너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거든요.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부호를 결정을 하게 되죠. 이거는 게라데 옹게라드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인버전 시메트리가 있을 때 인버전 시메트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부호가 바뀌면 운게라데, 같으면 게라데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이거는 호모뉴클리아의 호모뉴클리오 다이아토믹 몰레큘만 그래요. 그리고 저번에 했다시피 시그마2라든지 이 파이4라든지 델타4라든지 할 적에 파이3는 뭘 같아요? 파이1. 그러니까 홀 스테이트는 엘렉트론 스테이트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건 뭐냐면 시그마2, 파이4, 델타4 이건 다 이미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안 하고 안 차 있는 것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우터모스트 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렇게 텀 심볼을 하고요. 텀 심볼을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B2예요. B2는 여기까지는 다 찾죠. 요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파이1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원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보통 스핀이 업 될 수도 있고 업 다운 될 수 있고 다운 될 수 있죠. 그래서 업 된 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업 다운 된 건 0, 다운 된 거는 마이너스 1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L 값은 이게 1로 잡아요. 그래서 1 플러스 1에서 2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됐으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가 됐으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1, 1은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었다 그러면은 여기다 둘 다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고 이것도 역시 그래서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이렇게 따르게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한 경우가 이렇게 6가지가 나옵니다. 예. 6가지가 나온 걸 이제 우리가 배치를 해보면 ML 값이 0인 경우가 이렇게 있고요. ML 값이 2인 경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주는 거니까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절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ML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0인 경우가 그때 보니까 이 스핀이 아니고 요렇게 스핀 값이 1인 경우에 해당할 땐 플러스 1,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잖아요. 있고 0인 경우가 하나 있겠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써볼 때가 0 이런 경우는 ML이 1이고 ML이 1이고 ML이 0이고 MS가 1인 경우고요. 이런 경우는 ML이 0이고 MS가 0인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여기다 텀 심볼을 쓸 텐데 여기서 ML 값이 0이니까 시그마, ML 값이 2니까 델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시그마 델타를 시그마 델타 시그마 정했고요. 멀티플리시티 법에는 MS가 이런 경우는 얼마나 했어요? 1이라고, S가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S는 2S 플러스 1이 스핀 멀티플리시티니까 3이 되겠고요. 여기는 MS가 0이고 0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졌고요. 다음에 게라데, 운게라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p 오비탈이에요. p 오비탈 중 두 개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쪽에 있는 거, 하나는 저쪽에 있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평면에 대해서 이거는 마이너스죠. 이 평면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위아래 조금 먼저 하겠어요. 이 평면에 대해서 이거는 플러스죠. 왜냐하면 위아래가 똑같아요. 예. 근데 마이너스가 하나 있고 플러스가 하나 있으니까 곱해주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이건 시그마만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게라데냐 웅게라데냐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이렇게 그렇죠? 예. 원점 대칭에서 넘어가면은 웅게라데죠. 원점 대칭에서 넘어가면 웅게라데죠. 그렇죠? 근데 이건 웅게라데 곱하기 웅게라데니까 게라데가 됩니다. 그래서 게라데. 예. 그래서 텀 심볼이 몰레큘러 텀 심볼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 이제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다 H2 플러스에서 우리가 대가진 F2까지 텀 심볼들을 다 이렇게 이 컨피규레이션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된 거는 다 이걸로 끝나요. 이게 이제 다 fully 채워진 거. 그래서 1 시그마 G 플러스 이게 다 채워진 거가 이렇게 많지가 않나요? 여기도 채워졌고, 시그마 G 플러스. 쭉 보면 이건 반 채워진 거죠. 이것도 다 채워진 거죠. 1 시그마 G 플러스. 이 채워진 것들은 다 1 시그마 G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 한번 쭉 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